나폴리가 강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거든요.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프랑크푸르트가 흐비차를 막기 위한 수비 전략을 정말 잘 짜왔어요. 흐비차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프랑크푸르트의 윙백이 먼저 흐비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윙백을 도와주죠. 그리고 여기서 3백을 쓰다 보니까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약간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명의 선수가 흐비차를 막고 있는 건데 흐비차가 여기서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 뒤에 있었던 센터백이 달려나오면서 흐비차의 움직임을 막아 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흐비차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윙백이 다가가고요. 이때 중앙에 있었던 선수가 윙백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 수비수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약간 뒤쪽으로 움직여요. 이건 어떤 거냐면 흐비차의 드리블 방향을 측면으로 유도해서 측면에서 달려들면서 빼앗겠다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흐비차가 측면에서 막혀 있으니까 돌파를 시도할 때 센터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수비수가 달려나가는 흐비차의 방향을 완벽하게 읽고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비차가 가로막히는 동시에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에서 돌파가 가장 뛰어난 선수가 흐비차다 보니까 흐비차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수비 전략을 프랑크푸르트가 분명히 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측면 돌파가 막히니까 흐비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득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면 흐비차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옆에 있는 앙귀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다시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흐비차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앙귀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다시는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흐비차가 패스를 보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때 반대편에 있는 로사노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때 중앙에서 볼을 잡고 있었던 흐비차에게 패스를 받았던 앙귀사가 로사노에게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갈 때 앞쪽으로 침투하는 흐비차한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이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반대편에서 들어온 흐비차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나폴리가 여기서 좋은 찬스를 만들고 이때 흐비차가 뛰어들어오는 디로렌초에게 킬패스, 여기서 이제 디로렌초가 아주 좋은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흐비차가 측면 돌파가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게 막히니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나폴리가 이번 시즌 내내 계속해서 보여줬던 공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연하게 나온 장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돼서 나왔던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시즌 경기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흐비차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측면으로 달려오는 수비수들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측면 돌파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흐비차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흐비차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때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반대편에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까와 동일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흐비차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침투에 들어갈 때 볼을 받은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로사노가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낼 때 이때 공간이 발생하면 안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비차가 반대편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흐비차가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오시멘에게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오늘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득점한 장면과 아주 똑같죠.
이게 어떤 거냐면 나폴리가 오늘 두 번째 득점 장면이 흐비차가 측면 돌파가 안 풀릴 때 나오게 되는 또 다른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 패턴이 나폴리 선수단 전체에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유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비차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오시멘은 벌려주고 로사노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고, 중앙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로사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로사노가 측면 수비수를 유인할 때 뛰어들어가는 흐비차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 패턴이 나폴리가 얼마나 조직적인 팀인지를 보여주는 득점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원 라인에서 아주 좁은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로보트카를 집중적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이 나폴리의 공격 작업에 대한 준비를 참 잘해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로보트카가 중앙에서 볼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로보트카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로보트카를 압박하려면 좁은 공간에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오늘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공격 라인은 오히려 전방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서서 중앙에서 좁은 간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공격 라인은 약간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로보트카를 압박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폴리가 로보트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로보트카가 강력하게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전개하지 못하고 백패스를 했어요. 이것도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너무나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크푸르트가 중원에서 좁은 간격을 형성하니까 나폴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로보트카를 거쳐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고 공격 라인이 내려가면서 좁은 간격을 형성하니까 어쨌든 수비 라인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폴리에게는 뛰어나갈 수 있는 빠른 공격수가 있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로사노가 뛰어갈 때 김민재가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로사노가 뛰어들어가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사노가 뛰어들어갈 때 프랑크푸르트가 수비 라인을 올려놓고 공격 라인은 내려가면서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때 로사노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고요. 나폴리는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로사노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로사노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벽하게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아까 흐비차를 막았던 것과 비슷해요.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의 중원에서 패스가 전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올려놓고 중원에서 좁은 간격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 나폴리는 프랑크푸르트가 대비책을 세워놓으니까 그 대비책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수비 라인에서의 정확한 롱패스, 앞선에서 흐비차 오시멘 로사노의 빠른 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공격수들이 뛰어나갈 때 후방에서 중원을 거치지 않고 정확한 롱패스를 뒷공간으로 뿌려준다. 이 컨셉으로 또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자신들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느냐, 뭐 흐비차를 막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서 미드필더 라인을 좁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왔는데 나폴리가 이런 대비책을 모두 다 파회해버린 것이 이번 경기 나폴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던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잡았을 때는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죠. 똑같아요. 나폴리도 수비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다른 점은 나폴리는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달려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
가로막혀서 잠깐이라도 패스를 앞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나폴리의 빠른 공격수들이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특히 이 역할을 로사노가 잘했죠?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기본적으로 나폴리의 강한 전방 압박을 받았고, 그렇다면 나폴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렇게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비라인이 높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의 수비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을 때 전방 압박을 받으면 그냥 수비 뒷공간으로 걷어냈습니다. 아까 나폴리가 했던 것과 똑같죠? 그런데 나폴리는 그 뒤에 스피드가 아주 빠른 김민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길게 나폴리의 수비라인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이 볼을 끊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의 수비라인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전방 압박이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의 압박이 워낙 강하니까 짧게 패스를 건네주지 못하고 나폴리의 수비 뒷공간을 노려서 길게 패스를 뿌려주는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나 김민재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보다 더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차단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공간이 통하지 않는다면 프랑크푸르트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거냐? 앞쪽에 있는 오늘 무안이라는 공격수가 있었죠. 이 무안이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받을 때 전방 압박이 심하면 무안이가 내려와주고 무안이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이 무안이와 붙어주는 선수가 김민재였죠. 그래서 무안이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무안이를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안이가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의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나폴리의 수비라인이 올라오니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도 나폴리의 수비라인에서 특히나 김민재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통하질 않고,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피지컬이 좋은 무안이를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려고 볼을 보내줬더니 앞선에서 무안이가 김민재의 피지컬에 밀려서 볼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이 나폴리라는 강한 팀을 만나서 어떻게 해볼 만한 가능성을 찾아보지도 못한 채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나폴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흡입차를 막는 방법, 혹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좁은 간격을 유지해서 볼을 빼앗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안해 왔는데, 이런 방법들이 나폴리의 롱패스, 흡입차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주고받는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졌고, 반대로 자신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해 들어오는데 분명히 뒷공간이 넓게 열려있지만 뒷공간을 노릴 수도 없고 중앙에 있는 무안이의 피지컬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폴리의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받다가 의미 없는 롱패스, 나폴리에게 다시 볼을 빼앗기고, 이런 장면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랑크푸르트는 자신들이 볼을 소유할 때나 아니면 나폴리가 볼을 소유할 때나 공수양면으로 이 나폴리의 높은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볼이 있을 때나 볼이 없을 때나 거의 완벽한 축구를 지금 구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폴리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평가를 받는 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